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싶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일본과 북한은 사실 사이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베는 김정은을 향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고 싶다라며 연이어 러브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북한과 일본 사이에는 오래된 갈등 요인인 일본인 납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과연 이 일본인 납치 문제란 무엇이고 아베는 이런 문제까지 잠시 접어두고서라도 김정은을 왜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일본은 유엔 결의안보다 더 많은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아베 총리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일본 외교실무진이 북한과 접촉한 것을 시작으로 아베는 공개석상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먼저 북한과 일본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라는 오래된 갈등 요인이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다수의 일본인이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자체적인 수사와 망명한 북한 공작원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실종 사건의 다수가 북한에 의한 납치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북한은 당연히 자기네들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정합니다. 그러다가 1991년 5월 3차 북일 수교 교섭이 진행되는데 이때 일본이 이른바 이은혜 사건을 제기합니다. 이은혜 사건은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범인 김현희가 1991년 5월 기자회견 때 북한에서 자신의 일본인화 교육을 담당했던 이은혜가 일본에서 납치된 여성이며 그 여성에게 직접 북한으로 끌려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사건입니다. 일본 경찰 당국은 이은혜라는 인물이 1978년 행방불명되었던 다구치 야에코라고 파악하였습니다. 북한은 역시나 일본 측의 날조된 주장이라며 이로 인해 북일 수교 교섭은 중단되었습니다. 2002년 9월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으로 방북하여 첫 번째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됩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인 납치는 허위라고 주장하던 김정일 위원장은 처음으로 이은혜의 납치와 사망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 13명의 납치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중 생존해 있는 5명을 일본에 돌려보냅니다. 나머지 8명은 사망하였으며 북한은 이로써 이 문제는 끝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사망하였으니 문제가 끝났다라니 참 대단한 발상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주장은 좀 다릅니다. 총 17명을 납치 피해자로 규정하였고 본국으로 귀국한 5명 이외에 12명의 제대로 된 사망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사망 근거 제시와 납북자 생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11월 제3차 북일 협상 때는 13살 때 북한 공작원들에게 납치됐던 일본인 소녀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과 사진, 수첩들을 북한에서 일본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진행된 유전자 감식 결과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이 가짜로 드러나 더욱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일본인 납치 문제 관해서는 일본이 정말 화가 날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대체 왜 일본인들을 납치한 것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북한만 알고 있겠지만 전문가들의 추측은 공작 활동을 위해서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일본인을 납치하여 여권만 취해도 세계 어디 나라든 갈 수 있는 여권을 북한 공작원에게 쥐어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앞서 대한항공 칼기 폭파범인 김현희가 증언하였듯 대일 공작원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어를 배우려고 일본인을 납치하다니 정말 상상 밖의 영역이네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베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 재팬 패싱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 한국, 심지어 미국과 러시아까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유일하게 일본의 아베 총리만 만나지 못했죠.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런 큰 국제 이슈에서 일본만 배제되고 있다는 점은 아베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당장 국내에서부터 외교 무능론까지 나오며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아베가 처한 사학 스캔들 이슈도 있습니다. 김정은을 만나서 사학 스캔들 이슈를 덮어버리겠다는 의도인데요.
아베는 현재 국유지를 부당하게 매매하였다는 의혹을 받으며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기에 당장 7월에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까지 예정되어 있으니 아베 입장에서는 분명 뭐라도 해봐야 할 상황입니다. 결국 아베 총리 본인의 정치적, 외교적 고립을 막기 위해서 북한과의 만남만한 처방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베 총리의 바람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딱히 서둘러 아베 총리를 만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아베 총리가 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 거론의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 미사일을 발사해도 만나겠다며 적극적으로 회담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납치 관련 협의 없이는 정상회담이 무의미하다라는 반응인데요. 아무쪼록 아베 총리도 김정은 위원장도 적어도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이득이나 정치적인 관점을 떠나서 명확하게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잡다한 지식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